시스템 관리 중간고사 대체과제. 관리자가 시스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과제입니다. 이번 과제는 상대가 아무래도 관리자, 상급자, 이제 IT 분야가 아닌 사람에게 알림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뺐고요. 거의 안 다르고 시간적 비용, 시간에 대한 부분, 금액에 대한 부분만 다뤘습니다. 이게 제일 직관적이고 알기 쉬우니까요. 다운타임. 시스템이 다운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이제 그 시스템이 다운이 됐는데 이거 그 순간적인 시간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이제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요. 추정치들인데 역시 금융 쪽이나 금융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죠. 여기는 생각만 해도 1시간 동안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이걸 어떻게 상상하죠? 네, 이 만약에 시스템이 다운이 되면 불특정 시간대에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은 관리자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잦아지고 길어지면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쌓이면 고객들은 이제 경쟁사로 다른 데로 떠나가게 되겠죠. 가까운 예로 통신사들을 볼 수 있는데 통신사들 가끔 네이버 검색어에 갑자기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그 통신사는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KT나 SK, LG 다 이렇게 빈번하게 생겼는데 그때마다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말은 이 통신사 못 쓰겠다. 나 친구랑 연락 중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얘기가 많죠. 은행권 뭐 해킹 얘기도 있고 이 해킹 썼는데 이 은행권은 어떻게 써요? 다운타임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재난 다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계획적이고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이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플랜 B나 플랜 C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최악의 경우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다운되는 상황까지를 봐야겠죠. 최악의 경우까지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되풀이 되는 반복이나 일종 노가다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스크립트나 매크로 툴을 이용하는 것이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포프,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이런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 선들이나 가장 끊어지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에러 나기 쉬운 것들에 대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체 케이블을 만든다든지 대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분석이 요구됩니다. 만약에 이 성능을 그러니까 튜닝할 때 성능을 향상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제 제가 어느 기업의 뭐 시스템 관리를 맡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후지고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커리를 바꾼다던가 이전 네트워크가 느려서 갑자기 그냥 케이블들을 바꾼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튜닝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끼리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겠죠. CPU 입출력 시스템도 있고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CPU 내에서도 서로 네트워크 호환성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이런 것들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것에 서로에 대해서 많은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들이 필요하죠. 옆에 트레이드 오프라고 나와 있는데 트레이드 오프가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버 다운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플랜 다운 타임 30%, 소프트웨어 페일러 40%, 피플 사람들에 의한 15%, 하드웨어 10%, 엔바이러먼트 5%. 계획적인 다운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안목에서 보면 게임을 이제 예로 볼 수 있는데 정기적인 게임에 정기 점검을 하는 게임들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는 게임들은 있는데 이렇게 그때를 보면 이제 이 플래닛 다운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소프트웨어 페일리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생겨서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너무 틀이 크고 아무리 한 관리자가 잡는다고 그래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비중이 가장 크게 되겠죠. 서버 소프트웨어나 클라이언트에 대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사람들의 경우, 하드웨어의 경우에 환경에 대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가 점점 더 안정이 되면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다운타임이 많아지고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안정이 된다고 쳐요. 안정이 되면 그만큼 더 복잡해지고 더 커진다는 소리니까 이것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소프트웨어 자체 문제로 인한 장애가 많아질 겁니다. 시스템 용량 산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위에 사람들이 이해 못할 부분 뭐 저희는 백업할 뭐 시스템이 얼마나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에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시스템 관리자로서는 이만큼의 용량이 필요한데 그럼 그만큼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보기 좋은 식과 구체화된 숫자를 주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수치화를 보면은 보정률이나 이렇게 확실히 매길 수 없는 값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대해 개발 회사들이 내놓은 테스트 된 산정 수치를 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장애 복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장애가 났을 때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웹 복제된 웹들은 어느 호스트에서는 어디여서든지 URL 그 주소를 가지고 동일한 시스템에 접근이 있어야죠. 그리고 짧은 장애 극복이 필요한 환경. 아까 봤듯이 금융에 대한 얘기겠죠. 시간과 돈이 직결되고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뭐 마비가 돼버리면 그동안 움직이지 못한 돈들과 빠져나간 돈들은 산정하기 이거는 거의 산정하기 불가능하죠. 이런 장애 복구들에 대한 대책으로 복제 기법이 있는데 복제 기법에 관한 경우도 기술적인 얘기라서 그냥 표시만 해놨습니다. 재해 시 복구, 재해가 자연재해에 관한 경우는 가까운 예로 일본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영화로 볼 때는 자연재해 같은 영화들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략 출입 시 고려 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뽑자보면은 RTO 리커버리 타임 오젝트 몇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는가, RPO 어느 시점으로 데이터를 복귀할 것인가, 디펜던시 업무간 상호 연관성이 있는가,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RTO는 투자 비용에 반비례하며 제20 발생 손실에 비례합니다. 그래프에 보듯이 제 투자 비용이 많아지면은 시간이 줄어들고 그냥 재해에 의한 손실이 크면은 그 시간도 길어지겠죠. 재복구 우선 순위 글대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정 그룹이 다른 그룹에 앞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떤 결정을 근거로 내려지는가.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수한 부서 사장실이나 그런 게 얘기 같은데 이거는 최종 결정자가 결정을 내리겠죠. 이제 복구 후에도 이런 복구에 대해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 재난 재 테스트나 뭐 시뮬레이션 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충분한 대비가 요망이 됩니다. 제 생각엔 저희 나라엔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ITIL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 이전에 과제에서 해봤듯이 그 구현을 돕기 위한 문서들의 집합, IT적인 문서들의 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IT 관리자, 기술자들과 결국 이 갭들을 줄이기 위한 문서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효과가 기업과 고객별로 나와 있습니다. 뻔한 내용 같아요.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과 좀 이제 뭐 IT 부서에 대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고 비즈니스와 좀 더 가까워지겠고 그냥 그런 얘기들이죠. 고객들은 이제 문서화돼 잘 정돈된 문서가 있으니까 기업에게 많이 귀찮게 안 할 수 있고 기업이 귀찮게 안 할 수 있고 그 기업에 좀 더 이제 친근감이 생기겠죠. 제가 찍은 유튜브 영상은 여기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많이 못 담았는데 이제 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